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시입니다.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정의는 탄성 충돌 외에 다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점입적으로 이루어진 기체 모형을 뜻합니다. 또는 간단하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는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기체의 출제 유형으로는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를 보면서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분자의 부피가 없고 분자의 질량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는 분자의 부피와 질량이 모두 존재합니다. 충돌의 경우는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하고 실제 기체의 경우는 충돌과 마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의 경우도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언제나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온도 0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때는 부피가 0인 기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는 기체와 액체와 고체 간의 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 이하로 냉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도 이상기체에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기체에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실제 기체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각각의 기체를 구성하는 특정한 볼륨을 2차원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실제 기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상기체에서 각각의 분자는 볼륨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하였고 실제 기체에서는 각각의 볼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 간에는 인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기체에서는 충돌을 할 뿐 분자 간의 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가 발생하는 1번 분자 간의 인력 약해지거나 분자 부피 영향이 약해지면은 이것이 곧 실제 기체와 유사해지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면은 분자 간의 인력도 줄어들 것이고 분자의 부피가 차지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볼륨에서 차지하는 분자의 부피가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분자량이 작고 온도가 크고 압력이 낮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게 되면은 전체 볼륨에서 분자의 부피가 작용하는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유사해지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그리고 보일-샤를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보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완벽하게 이 규칙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실험적으로 거의 압력과 기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보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샤를의 법칙 마찬가지로 온도분의 부피는 어떤 특정한 값이 된다는 일정한 값이 된다는 법칙이 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 역시 어떠한 특정한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사용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라든지 혹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든지 혹은 P1 V1분의 T1은 P2 V2분의 T2분의 P2 V2 라는 식으로 활용돼서 문제 계산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PV를 T로 나누는 것이 어떠한 상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곱 역시
온도에 비례하는 어떠한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보가드로의 수의 그런데 아보가드로의 수,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어떠한 볼륨은 그 몰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그 아보가드로의 수,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근데 여기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좀 인용하고자 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의 정의는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입자를 포함한다는 법칙이고, 이때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분자를 1몰로 정의합니다. 이때 1몰은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한 개의 묶음이 되겠습니다. 그 분자를 세는 단위가 되는데 1몰의 단위는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이용해서 어떠한 분자의 어떠한 부피를 몰수로 나누면은 특정한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개념을 위에다 도입을 시키면은 이 식은 역시 몰수 곱하기 특정한 상수 곱하기 온도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 상수 C5를 R로 표현을 합니다. 기체 상수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히 1몰당의 기체 상수를 위에다가 bar을 넣어서 일반 기체 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체 1몰에 대한 기체 상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PV를 nRT라고 하면 일반 기체 상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질량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R을 특정 기체 상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특정 기체 상수는 표로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문제에서 이 기체 상수를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기체의 질량을 곱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 기체 상수로 주어졌을 때는 몰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일반 기체 상수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에서 로드할 수 있는 값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적으로 0도씨 1기압 1몰은 어떤 기체 분자 1몰의 부피는 22.4리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값으로부터 기체 상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V는 N, R, T라고 했고, 기체 상수로 정리를 하면은 PV를 N, T로 나눈 값이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해보면은 1기압의 경우는 101325 파스칼이고, 그 22.4리터의 경우는 1000리터가 1m 3승이기 때문에 22.4리터는 0.0224 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전부 SI 단위계로 변환을 한 것입니다. 0도씨 같은 경우에는 273K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압력부터 집어넣어서 101325 곱하기 부피 0.0224, 이것을 몰수 1 곱하기 절대온도 273으로 나누면은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8.314가 나오고, 단위는 그
파스칼의 경우에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여기에 미터 3승을 곱했기 때문에 뉴턴 미터가 돼서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 퍼 몰 켈빈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런 값 대신에 1 atm 곱하기 22.4리터를 넣어서 0.08205 atm 리터 퍼 몰 켈빈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기계 연력학에서는 위에 있는 값을 주로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값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계산기에서 불러올 수 있는 값입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그 실제 기체가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고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상기체와 가깝다 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상기체가 가깝다고 했는데 얼만큼 작아야지 이상기체와 가까운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자가 있는데, 자, PV는 nRT에서 mRT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곧 비체적이 되고 비체적이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변에 있는 값으로 양변을 나눠버리게 되면은 이 값은 이상적이라면은 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1과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와 비슷한 거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값을 압축성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압축성 인자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작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압축성 인자의 경우는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얼마나 실제로 이상기체와 동일한가 라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계산하는 방법은 PV를 RT로 나누는 것입니다. PV를 RT로 나눠서 이 값이 1에 근사적으로 1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와 가깝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엔탈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탈피는 정의하기를 어떤 상태의 유체가 가지는 열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유체 속에 갖고 있는 내부적인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와 그리고 이 유체가 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유동일에 대한 두 가지 힘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힘을 우리가 열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열적인 에너지의 합을 엔탈피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체의 내부 에너지를 대문자 U로 표현을 하고 최적을 차지하기 위한 유동일을 PV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PV라는 것은 결국에는 압력이 부피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압력이 부피에 적용되는 힘을 PV, 최적을 차지하기 위한 최정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PV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의 엔탈피를 거론할 때 대문자 H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소문자 H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대문자 H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단위는 킬로줄이 되겠습니다. SI 단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탈피를 소문자 H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소문자 H로 표현을 하면은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중량당의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도 소문자로 표현을 하면은 중량당 내부 에너지가 되고, 압력은 강도성 상태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문자 P로 써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는 최적이 될 것입니다. 미터 3승 퍼 킬로그램이 최적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이 1번의 식을 한번 양변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은 DH는 DU 플러스 DPV가 될 것인데 고배 미분이기 때문에 DU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고 DP
뒤에 거 그대로 쓰고 v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du 플러스 vdp 플러스 pdv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에너지식으로 잠깐 설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식의 설명을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이 개념을 설명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의 실린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린더의 위치를 현재의 실린더의 위치를 편의상 x라고 하고 그 안에는 P라는 압력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피 V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가열을 통해서 어떠한 열량이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열량을 델타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타 Q가 주어졌을 때 이 안쪽 열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팽창하는 양을 편의상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dx만큼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실린더 단면의 면적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델타 Q에 의해서 델타 Q는 내부 에너지의 상승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그 미분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D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점함수의 미분 표현이라고 하고 경로와 무관한 함수의 경우에 D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델타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경로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경로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델타로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설명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델타 W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교시 때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즉 1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즉 델타 W는 힘 곱하기 dx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힘을 알아야 되는데 압력이라는 것은 면적에 적용하는 힘입니다. 즉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델타 W는 F 곱하기 dx인데 F는 P 곱하기 A이기 때문에 P 곱하기 A 곱하기 dx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A와 dx를 곱하면은 이동한 거리만큼의 부피가 될 것입니다. 단면적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부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P 곱하기 dV가 됩니다. 델타 Q는 du 플러스 PdV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식을 3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3번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구했던 2번식에서 dh는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인데 그 du 플러스 pdv는 아까 3번식에서 구했던 델타 Q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식은 dh는 델타 Q 플러스 vdp가 됩니다. 이 식 열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델타 Q는 dh-vdp가 되고 또한 델타 Q는 아래에서 정리했듯이 du 플러스 pdv가 됩니다. 방금 구한 이 두 가지 식이
연력학차 1법칙의 일반 에너지 식이라 불리는 식인데 이 연력학 과목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식은 다른 어떤 공식보다도 이 두 가지 식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세 문제 이상은 나오는 매회 세 문제 이상씩은 출제되는 그런 유형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 밀폐계와 개방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 에너지식에 대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두 가지 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의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지금 상태 변화를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상태 변화의 경우에는 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과 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일과 함께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강의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강은 일과 열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상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